중국의 항모전단이 우리 근해로 몰고 와서 무력 시위를 한다는 가정을 한다면 우리가 막을 수단이 무엇이 있는가부터 고려해야 합니다. 외신을 번역하는 중립성을 유지하는 유튜버입니다. 항모가 우리 군에게 사치다라고 모두가 힘주어 말하지만 실제로 그런가부터 고찰해야 하는데 매니아들의 무슨 무기가 어떻고 무슨 무기는 어떠니 그거면 된다심 말고 실제 상황을 고려한다면 우리가 경항모를 보유하는 게 맞습니다. 전쟁은 확실한 우위가 점하지 않으면 시작할 수 없고 선제 공격도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적들의 위협 수단에 대항할 만한 무언가를 가져야 합니다. 미국이 여러 분쟁 지역에 항모전단을 보내는 이유를 생각해 봅시다. 해상교통로를 막는다게 수인우 일은 아니지만 우리 조건에 생각보다 쉽습니다. 아니면 일본과 협상을 해야 하는데 일본이 그러면 이번엔 뭘 달라고 할까요? 우리 주변은 다 적국입니다. 우방? 누가요?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교과서에 실으는 일본이? 고구려도 지낼 거라는 중국이? 원교근계라 했습니다. 전에도 한 번 쓴 일이 있는데 북한과 일본의 차이는 중간에 미국이 있냐 없냐의 차이뿐입니다. 그리고 항상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기대서 뭔가를 하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이 조선 말기입니까? 2. 특별기구 경항모 구축 국방 경제 외교 위한 최적의 조합. 경항공모함 구축을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쟁점은 크게 두 가지, 비용과 실효성으로 정리된다. 비용은 개발, 건조, 전환, 유지를 위한 소요 재원 규모를 이룰 것이며 실효성은 전쟁 억지력과 함께 동맹국과 연합작전 능력 제고를 들 수 있다. 경항모 구축에 대한 찬반을 넘어 대규모 방위 사업을 앞에 두고 국방 관계자를 비롯한 각계 전문가가 치열한 논쟁과 수계 과정을 거치고 있는 그 자체도 의미 있는 정책 과정이라 평가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확장적 재정 정책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재정 지출의 유무형적 승수, 효과를 높이는 전략적 정책관리 관점에서도 경항모 구축은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갖는다. 국방, 경제산업, 고용, 국제개발협력, 평화외교 등 5가지 정책 영역을 충족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 국방이다. 북한은 지난달 신형 전술유도탄을 발사함으로써 말 그대로 대외관계의 포문을 열었고 비핵화보다는 사실상 핵 보유국임을 선언하면서 대결 국면을 조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더해 중국의 대국 굴기와 1대1로 저지를 위한 미국의 민주경제동맹과 쿼드 체제는 미중 갈등이 더욱 격화될 것임을 예고한다. 전통적 국방 개념을 넘어서는 담대한 전략적 발상과 선회가 필요한 이유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경항모 구축은 국내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 정책이 될 수 있다. 경항모 구축에는 상당한 수준의 제조업 기술과 ICE 첨단 산업이 동원될 것이고 민간 기업의 기술 혁신을 통해 조선업의 글로벌 경쟁력도 회복될 것이다. 청년 인력과 관련 종사자들을 고용시장으로 적극 흡수하는 한편 투입군 인력의 경우 해외 사업 개척 시 기술 인력과 자문관으로 파견한다면 경제적 효과와 함께 공공외교를 위한 자산이 될 수 있다. 대외적으로는 국제개발금융 활용과 연계를 들 수 있다. 개발금융은 개발도상국 발전을 위한 금융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 도로, 철도, 발전소 건설 등은 이미 국제 수주 경쟁이 치열하지만 조선업과 ICE 분야는 명실공히 세계 1위로 그 기술력을 입증하고 있다. 경항모 구축을 통해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고 첨단 ICE 적용 분야를 발굴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대외경제협력기금, ECF와 개발금융 당국의 적극적인 재원 활용 방안 마련을 촉구한다. 외교정책으로서 국제평화에 기여한다는 점 또한 빼놓을 수 없다. 우리가 보유하게 될 경항모는 대북 억제력과 영내 평화유지 수단으로 기능할 것이며 국제 협력의 새로운 프레임으로 주목받고 있는 인도적 지원, H 개발 D 평화 P의 삼각연계 HP 트리플 넥서스를 실천하는 선도적 모델이 될 수 있다. 국방의 경제 논리를 앞세운다고 폄훼해서는 안 된다. 국가의 부가 뒷받침되지 않는 강군 건설은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대전환의 시기에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항모 구축은 전략자산 확보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 사족으로 특정 직군에서 임무 수행에 불가피한 착용 장비에 대한 비아냥이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우리 국민은 노을 지는 석양에서 선글라스를 끼고 폼을 잡을 해군 장병은 없을 것으로 믿고 있다. 경항모 구축 사업이 치열한 글로벌 생존 경쟁을 돌파할 수 있는 중요한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 3. 박성훈의 차이나 시그널 미중 무력 대결 루스벨트 항모 압박에 야오닝 항모 가동.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미중이 군사적 대결이 심화됐다. 양국 외교수장을 앞세운 2+2 회담은 날카로운 설전으로 소득 없이 끝났고 미국은 2주 만인 이달 초 중국을 둘러싼 인도태평양 동맹국들과 연합훈련에 들어갔다. 같은 시기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는 미중 양국 항공모함 전단이 동시 출격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중화권 매체 도웨이는 언제 충돌해도 이상하지 않은 1차 세계대전 전야 같은 분위기라고 상황을 진단했다. 힘으로 압박하는 미국과 한치도 물러서지 않으려는 중국의 정면 대결 양상이다. 동맹을 통한 군사적 압박은 미국, 일본, 호주, 인도 등 쿼드 4개국과 프랑스가 지난 3에서 5일 함께 벌인 인도 벵골만 합동 해상 훈련을 통해 현실화됐다. 인도태평양 국가연합인 쿼드 훈련에 유럽연합 국가까지 참여한 건 처음이라는 점에서 미국의 쿼드 플러스 구상이 본격화됐다는 분석이 쏟아졌다. 독일 국제방송인 독일의 소리, 도이처 벨러는 쿼드와 프랑스의 연합훈련이 1900년 베이징을 침공한 8개국 연합군과 비슷하다고 전했다. 독일은 올여름 미국의 중국 견제 전략인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구상을 지원하기 위해 정찰 호위함을 파견하기로 했고 영국 정부는 2030년까지 지정학적 중심이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옮겨갈 것이라며 중국에 대한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겠다는 보고서를 냈다. 동맹만 동원한 게 아니었다. 미 해군은 별도의 3가지 항행 작전을 잇따라 벌였다. 먼저 동중국해. 미 해군 7함대 소속 유도미사일 구축함인 머스틴함 DG-89은 훈련 당일인 3일 새벽 중국 상하이 동쪽 250km 앞바다까지 접근했다. 이후 남쪽으로 9시간을 운항하며 양쯔강 최남단 저우산 군도 50km 앞을 통과했다. 미군 측은 통상적인 항행의 자유 작전을 벌였을 뿐이라고 했으나 중국에 대한 경고나 마찬가지였다. 이날은 한중 외교장관이 푸젠성 샤먼에서 회담을 벌였던 날이기도 했다. 이어 다음날 오전 8시 영유권 분쟁 지역인 남중국해에는 미 해군 항공모함이 출격했다. 베이징대 해양연구소가 주관하는 싱크탱크 남중국해 전략태세감함 감중가 SSI에 따르면 미 핵추진 항공모함인 시어도어 무스벨트함 CN-71 구축함 러셀함 DG-59과 이지스 순양함 벙커 1 CG-52의 호위를 받으며 말라카 해협을 통해 남중국해 남단으로 진입했다. 또 나흘 뒤인 8일엔 미 해군 헬리콥터 강습 상륙함인 11,000톤급 막힌 아일랜드함 LH-8까지 남중국해에 들어와 누스벨트함과 통합훈련을 벌였다. 누스벨트 항모 측은 해군과 해병대 합동팀은 모든 우발적 상황에 대응하고 공격을 억제할 것이라며 지역 안보를 제공할 전투부대를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줬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국도 물러서지 않았다. 이미 미 항모의 출격을 예상한 듯 랴오닝, 료녕함 항모 전단을 동중국해로 내보냈다. 일본 방위성 통합막료관부는 3일 오전 8시 일본 나가사키 현단조군도, 남녀군도, 서남쪽 470km 해역에서 중국 항모 전단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랴오닝함을 비롯한 055형 남창함, 054A형 호위함 황강함과 901형 복함 호류호함 등 6개 전함 선단이었다. 이들은 일본 제1열도에 속한 오키나와 인근 미야코, 군고 해협을 통과해 대만 해역 북쪽으로 들어왔다. 쿼드 훈련을 벌이고 있는 미국과 일본에 대한 동시 경고였다. 항모전단에 포함된 난창함은 중국 최대 규모의 유도탄 구축함이다. 지난해 1월 취역한 12,000톤급 난창함은 최신 대공 대함 미사일과 전자전 시스템을 갖춘 핵심 전력으로 꼽힌다. 관영 환95는 항모전단의 승조 인원이 전원 탑승해 출동한 것은 처음이라며 실전 태세에 대비하고 있음을 강조했다.